이번은 다릅니다. 모조리 최악 중에 최악인 있으니 차악조차 없는 선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양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당선이 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한쪽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폭주할 것이 명백합니다. 다른 한쪽 후보가 당선이 됐다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임기 5년, 특히 초반 2년 정도를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와야 이런 탐욕스러운 정치 구조를 바꿀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한 4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동안 모든 대통령 선거가 그랬습니다만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모조리 최악 중에 최악인 있으니 차악조차 없는 선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극악이 아니라 최악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한간에 씁쓸한 조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양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당선이 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한쪽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폭주할 것이 명백합니다. 나라를 더욱 둘로 갈라놓고 야당은 존재 의미조차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다른 한쪽 후보가 당선이 됐다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임기 5년, 특히 초반 2년 정도를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공무동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역대 정권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치 구조 자체가 약탈적이기 때문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당을 주저앉혀야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협조하는 것보다는 치열하게 공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게임의 룰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렵게 정치한 권력을 야당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개인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측근이나 지지자들이 결코 용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권력을 자신들의 전리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독점하려고만 합니다. 대통령 선거 바로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뒤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 대통령 후보가 어떤 전문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배우자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이런 일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조금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선되든 결과는 비슷할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권력 구조를 누리다가 측근들이 똑같이 부패와 전횡을 일삼고 그러다 똑같이 실패하고 파산할 것입니다. 권력 구조 개편의 희망은 다시 5년, 10년 뒤로 후퇴할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와야 이런 탐욕스러운 정치 구조를 바꿀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입니다.